네, 안녕하세요. 빌리어너입니다. 네, 날이 밝았네요. 주말이 날이 밝았고, 금요일 어제 밤은 평안하셨는지, 네, 궁금하네요. 날씨도 많이 추워졌어요. 코로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네, 건강 관리, 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네, 건강을 잃으면 뭐 돈도 다 필요가 없죠. 네, 이건희 회장님만 봐도 그렇게 돈이 많아도 네, 건강 앞에서는 네,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 항상 유념하시고 비타민 챙겨 드시고 네, 오늘은 간단하게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전체적인 시황 리뷰 한번 하고 네, 제가 가져온 뉴스 그리고 마지막 제 생각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 뒷부분에도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시황입니다. 어제 23,000불 아래로 잠깐 내려왔어요. 22,000불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그래도 지금 다시 네, 올려줬습니다. 올려줘서 제가 그린 이 추세선대로 일봉은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급락 장세만 나오지 않는다면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거나 저점을 높여갈 것으로 보여요. 그게 제가 그리고 있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급락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동평균선과의 간극이 너무나도 넓어졌기 때문에 급락이 여기서 20, 30% 나와서 19,000불 또는 17,000불까지 심하면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리예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알트 사토시 차트가 다 망가지고 네, 알트 스퀴즈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미들이 많이 타격을 입고 이 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물론 그렇게 개미들의 알트 개수를 뺏기 위해서 흔들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극단적이게까지 흔들면 세력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러진 않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그래도 제 예상입니다. 네, 급락은 그래도 가능성이 네, 횡보나 저점을 조금씩 높이는 것보다는 확률이 낮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지금 전략을 취하고 있는 이유 중에 네, 가장 큰 이유고요. 계속해서 저점을 횡보해 주거나 옆으로 저점을 높이면 상승해 주거나 옆으로 횡보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비트 가격이 지금 계속 현상을 유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미넌스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지금 일봉도 옆으로 하나 누웠는데 계속해서 더 누워갈 수 있어요. 언제까지? 12월 말까지. 그래서 12월 말 전에는 급락 장세가 나와야 되는데 이 급락 장세가 나오려면은 상위 최소 30위권 이내의 코인이 알트코인이 네, 급등을 해야 됩니다. 먼저 출발을 해야 돼요. 이때처럼 리플이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의 호재로 인해서 급등을 해서 이렇게 도미넌스의 급락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번에도 시총 10위, 최소 30위 이내의 알트코인들이 급등을 해줘야 됩니다. 어느 하나 먼저 출발을 해줬을 때 다른 코인들도 쫓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미넌스의 급락을 발생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동평균선을 깨야 돼요. 이걸 깨고 내려와야지 네, 진정한 알트 시즌이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시장에 오래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할 거예요. 네, 비트가 이 가격인데 알트가 이 가격이라니 말도 안 된다. 네, 열심히 존버했지만 네, 뒤늦게 시장 참여자들이 올 때까지 버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팬더멘탈이 강하고 네, 급락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 유입되신 분들은 급락을 버텨낼 수가 없어요. 네, 100이면 100, 네, 다 떠나갑니다. 네, 급락 장세 이렇게 저점에 좋은 가격에 탑승을 하더라도 급락이 오고 네, 본전 아래로 내려가면 다 내리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 탑승하셨다고 해서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제 예상은 연말까지 기다려보면 도미넌스의 하락이 점차적으로 발생하고 내년 상반기
네, 내년 1분기 안에는 알트 시즌이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플의 일봉 아니고 오늘은 4시간 봉을 갖고 왔어요. 4시간 봉을 갖고 왔고, 네, 16일까지 저점을 찍었다가 크게 반등 줬다가 지금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알트가 올라와야 돼요. 그 도미넌스가 내려가야지 이제 리플이 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선들은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기간 횡보만 가더라도 이쯤이면 만나겠죠. 네, 12월 22, 23 정도만 되더라도 약간의 반등은 줄 거예요. 반등은 줄 거고 결국에는 알트의 큰 상승을 만들어내는 건 뭐냐? 뭐 결국에는 세력의 큰 움직임들도 있겠지만 네, 호재가 있습니다. 호재가 어떤 호재가 있는지 네, 그런 걸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거는 영상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인 가격에 대해서 지금 전체 시총 변화나 7일 기준으로 얼마큼 변했는지 나와 있는 건데 그래도 라이트코인이 조금 선방해주고 있어요. 먼저 가지고 있고 이더도 열심히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비캐시랑. 하지만 대부분의 알트들이 아직은 비트 상승률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참 못 미치고 있고 그래도 램 같은 경우는 네, 많이 올라왔어요. 램은 에어드랍 호재가 있죠. 이런 것처럼 호재가 있는 코인들이 먼저 출발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좀 진득하게 본업에 집중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알트 시즌이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주요 코인 뉴스입니다. 그레이스 스케일이 네, 역시 또 BTC 보유량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이더는 조금 감소는 했지만 네, 비트코인이나 비캐시 라이트코인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라이트코인이 네, 증가세가 두드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코인이 많이 가격 상승을 이뤄냈죠. 그리고 그레스케일이 이더리움 트러스트를 9대1 주식 분할을 완료했습니다. 네, 이게 주식 분할은 어떻게 보면은 호재입니다. 네, 삼성 같은 경우도 주식 분할, 액면 분할을 했을 때 그 이후로 많이 올랐어요. 네, 주가가 한 주당의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개미들의 그 투자 진입 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름 트러스트의 주식의 분할은 어떻게 보면 호재입니다. 네, 이더의 가격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호재 기사예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계속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게 이 정보는 네, 올타임 하이라고 해서 전고 가장 높았던 그 전고 시점이 언제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거는 2017년도에 그 2020년 그 12월 17일에 찍었어요. 보시면은 거의 다 18년도, 17년도 이거는 테더니까 달러겠죠. 달러 전고겠죠. 17년도, 18년도입니다. 이 말은 아직 네, 우리가 원하는 알트 시즌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다 2018년도에 전고를 아직도 넘지 못하고 그 가격에 비해 한참 못 미칩니다. 이더는 그래도 많이 따라왔어요. 따라왔지만 뭐 비트코인 캐시는 이제 심각합니다. 네, 거의 마이너스 92%예요. 마이너스 85%,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9%. 네, 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중간 SV는 뭐 나중에 이제 분리된 거기 때문에 체인이 분리된 거기 때문에 네, 보시면은 체인 링크는 네, 거의 뭐 얼마 안 됐고요. 거의 다 뭐 8, 90대입니다. 네. 라이트코인이 그나마 괜찮죠. 마이너스 71%니까. 제일 좋은 건 이더리움이고요. 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알트들은 전고를 넘지도 못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거래소랑, 네, 그 최근에 여기서 이제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했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에어드랍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기사는 링크를
네, 첨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플레이어사에서 하는 게 이제 거래소랑 이자랑 스테이블 코인, 보험, 그리고 뭐 채굴 뭐 등이 있는데, 대출, 보험 등이 있는데, 이 내용 보시면은 스파크 토큰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4천만 개의 다우 플레이어를 에어드랍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XRP를 통해서 스파크 토큰이 나왔고, 스파크 토큰을 통해서 또 다우 플레이어라는 토큰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XRP 홀더들한테는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언제 출시됐는지는 아직 미정이에요. 정확히 미정이고, 내년쯤에는, 내년 초에 상반기 또 빠르면 1분기에 출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링크 그 영상 하단에다가 네, 주소를 붙여 드릴 테니까 뭐 영어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네, 구글 번역기 쓰셔서 한번 읽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사이트는 이것도 좋은 정보인데, 네, 코인 캘린더라고 해서 네, 코인에 대한 정보를 모아둔 거거든요. 그래서 탑 10, 탑 100, 탑 300 이렇게까지 해서 호재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탑 10에서 검색을 눌렀고, 뭐 아더랑 XRP랑 뭐 바이낸스 USD에 대한 뭐 이런 소식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XRP 랩에서 뭐 엑숨을 뭐 릴리즈 할 거다, 베타 버전 릴리즈 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 리얼 소식이냐 페이크나 이렇게 투표도 통해서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요 달력을 보시면 미리 뭐 한 달, 이게 뭐 일주일 이렇게 된 거는 가격이 벌써 호재가 반영이 되어 있고, 뭐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뭐 이렇게 미리 캘린더를 보시고 뭐 조금씩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네,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그렇다고 뭐 호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강력한 호재가 발표가 강력한 호재는 뭐 트윗이나 이런 데 발표가 되자마자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에 뭐 있다고 해서 뭐 미리 뭐 여기 올라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참고는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알트가 먼저 갈지 네,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신이 아닌지라 어떤 알트가 먼저 출발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추측만 할 뿐이에요. 네, 제가 그걸 함부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어, 괜히 제가 추천을 드렸다가 네, 코인을 어, 픽을 드렸다가 그 코인이 뭐 급락을 한다던가 이러면은 또 제가 손실을 끼쳐 드리는 거기 때문에 되게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네,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취해야 되고 포지션을 취해 가야 되는지 정도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 힌트를 드리자면 시총 12 이내, 네, 아무리 못해도 30 이내 코인들로 보시고, 저는 투자하고 있는 거는 항상 22건 이내 것만 투자를 하고 있어요. 딱 한 가지만, 그레이스케일에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한 가지 코인만 22건 바뀐데, 그거는 이제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루한 장세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는 정말 급박했죠. 급박하게 장세가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좀 장세의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고, 네,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도미넌스만 빠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는 네, 여유롭게 주중에 바빴으니까 가족이랑 네, 행복한 시간 보내고 네, 본연의 삶에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빌리언에어였고요. 네, 영상 좋게 보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또 좋은 정보로 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